1970년 11월 29일 노르웨이 베르겐 인근의 이스달렌 계곡,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이곳의 험준한 바위 틈에서 산책 중이던 대학 교수와 그의 두 딸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검게 그을린 채 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한 여성의 시신, 그녀는 하늘을 향해 팔을 뻗은 기괴한 자세로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단순한 추락사나 살인 사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불에 탄 옷가지, 약병,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수사관들이 시신을 뒤집어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의 상표, 즉 라벨이 칼로 정교하게 도려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국적도 연고도 없는 유령 같은 존재. 오늘 우리는 50년 넘게 세계 미스터리 애호가들을 잠 못 이루게 한 유럽판 탐한 슈드 사건, 이스달렌의 여인의 비밀을 추적해봅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시신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플라스틱 병 2개, 강한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반쯤 비어있는 리큐어 술병, 은색 스푼, 식별번호가 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 10여 알이 흩어져 있었죠. 가장 기괴한 점은 현장에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워진 흔적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옷의 라벨뿐만 아니라 그녀가 신었던 신발에 브랜드 로고까지 모두 깎여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정체를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베르겐 기차역 물품 보관함에서 주인 없는 여행 가방 2개가 발견됩니다. 지문 감식 결과 가방의 주인은 바로 이스달렌의 여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노르웨이 화폐뿐만 아니라 독일, 벨기에, 영국 화폐가 섞여 있었고 처방전이 없는 가발 여러 개와 안경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어로 된 일기장 같은 수첩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자열들이 적혀 있었죠. 수사팀의 천재적인 형사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글자들은 그녀가 유럽 전역을 누빈 여행 일지였습니다. N 노르웨이 노웨이, 오오슬로 아즐로, 비베르겐 버건, M 올 때 MOLD, 숫자는 날짜였습니다. 그녀는 최소 8개 이상의 가짜 여권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베라 야를레, 오슬로에서는 엘리자베스 리니오어. 그녀는 호텔에 체크인할 때마다 능숙하게 다른 국적과 이름을 써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우아한 외모를 가졌고 영어를 구사하지만 독일어 억양이 섞여 있었다. 매우 조용했고 식당에서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경계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1970년 세계는 냉전 콜드워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베르겐은 NATO의 핵심 기지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의 행적은 당시 노르웨이가 비밀리에 개발 중이던 신형 미사일, 펭귄 미사일의 테스트 일정 및 장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라 미사일 성능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라는 가설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부검 결과는 자살과 타살 사이에 기묘한 경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장에서는 사임기의 페노바르비탈, 수면제의 약 50에서 70알 정도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치사량은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기도에서 검댕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녀가 몸에 불이 붙었을 때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면제를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 그녀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불을 붙인 걸까요? 당시 노르웨이 경찰은 의외로 빠르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건은 자살이다. 하지만 대중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굳이 산속 깊은 곳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옷 라벨을 도려내고 가명을 8개나 써가며 정체를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심지어 사건 현장에서 그녀를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졌지만 정보기관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현지 주민 중 한 명은 군복 같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에게 쫓기는 여성을 봤다고 제보했지만 경찰은 그 정보는 잊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훗날 폭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6년 노르웨이 국영방송 NRK와 전문가들이 다시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 그녀의 유골에서 DNA와 치,
아의 동위원소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치아에 남은 화학적 기록은 그녀가 1930년경 프랑스와 독일 접경 지역 알자스 마이너스 로렌 지방에서 태어났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필체 역시 프랑스식 교육을 받은 흔적이 역력했죠.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이 화마를 겪으며 자라난 세대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어린 시절 전쟁의 비극을 겪고 성인이 된 후 동서진영의 정보전 속에 투입된 비운의 요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의 가설 중 하나는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소속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모사드는 유럽 전역에서 나치 전범들을 추적하거나 아랍 테러리스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사망하기 몇 년 뒤 노르웨이 릴레한메르에서 모사드 요원들이 엉뚱한 사람을 암살하는 대형 사고릴 레한메르 사건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녀 역시 작전 도중 정체가 탄로나 청소된 것은 아닐까요?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끝까지 조직을 지키기 위해 모든 라벨을 제거한 것일까요? 베르겐의 몰리달 공동묘지. 한 구석에는 비석도 없이 번호로만 기록된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1971년 그녀의 장례식에는 오직 경찰 관계자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낼 유일한 단서인 지문과 사진을 간직한 채 말이죠. 이스달렌의 여인. 그녀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의 연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럽의 어느 가정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여성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차가운 계곡에서 그녀가 지키려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과학은 그녀의 고향을 찾아냈지만 그녀의 진짜 이름은 여전히 차가운 노르웨이의 바람 속에 묻혀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몽타주 속 여인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나 그녀의 사연에 대해 아는 바가 있다면 이 미스터리는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미스터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녀는 정말 스파이였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